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근 2주 동안 구독자 수가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00명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뭐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첫 번째 목표한 구독자 수를 넘겨서 기분은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의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알고리즘 인터뷰라든지 자료 구조 관련된 인터뷰를 이제 실제로 면접 때 많이 질문으로 받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인터뷰 문제들이 있지만 좀 재미있게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이제 Searching in the Dark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어, 깜깜한 곳에서 뭔가를 찾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보가 없는 곳에서 찾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냥 가볍게 들어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Lowest Common Ancestor라는 LCA 문제를 푸는 문제까지 한번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편이고 아마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지금 대낮이잖아요. 근데 이게 깜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수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암흑같이 어두워서 어디가 육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헤엄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어디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육지인지 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 빠른 방법으로 육지에 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무작정 운에 맡겨서 한 방향을 선택해서 계속 가다 보면 육지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져서 죽겠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육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헤엄을 쳐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어,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또 가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시간 한번 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화살표들을 좀 지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응?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뭐 알고리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퀴즈라고 생각하고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쪽 방향을 정해가지고 일정 정도 갔다가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반지름을 키우면서 헤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 원을 그리면서 헤엄을 쳐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나로부터 이 육지까지의 거리를 d라고 그러면 이 d 거리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d라고 그러면 나선 방향으로 계속 조밀하게 헤엄을 치다 보면 언젠가는 육지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내 아예 처음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반지름이 d인 원을 하나 그리면 그 원의 면적을 계속 훑으면서 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수영을 해서 움직인 총 거리는 결국은
파이의 d의 제곱, 즉 이 원의 면적만큼을 수용해서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대낮이었다면 섬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섬까지 직선으로 d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면 수영하면 섬에 도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밤에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섬에 도달했다 그러면 총 움직인 거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면 파이 d 제곱 나누기 d가 돼서 파이 d 정도, 즉 내가 대낮에 가장 짧은 거리로 수영할 수 있는 거리의 파이 d배만큼이면 항상 육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헤엄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바다에서 내가 뭔가 조난당했을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뭐 깜깜한 밤이라든지 안개가 너무 짙게 꼈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걸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재미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주제는 알고리즘이나 관련 분야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관련된 문제를 심플하게 모델링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관련된 또 자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닷가 한가운데서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하는 문제부터 출발해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했었던 그 어둠 속에서 수영하는 그 문제를 1차원 문제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카오패스 문제라고 하는 건데 제가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할게요. 우선 이거는 이제 끝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독하게 서 있는 몸에 전무늬가 있는 이 친구는 이름이 배시예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젖소입니다. 생긴 건 이래도 젖소고 뿔도 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는 안타까운 거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물건이 코앞에 있어야지만 그 물건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꿈이 있는데 뭐냐면 이 울타리를 넘어서 더 외부에 있는 큰 세계로 탈출하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어, 시력은 안 좋지만 자유를 찾고 싶은 거는 뭐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거나 뭐 울타리를 부수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이 배씨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울타리에는 뭔가 어딘가 이렇게 얘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이 왼쪽에 있는지 지금 현재 배씨가 있는 위치를 원점이라고 치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멍을 찾아서 계속 반복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울타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까요? D. D라고 하면 사실 배씨가 눈이 시력이 괜찮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저 울타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울타리가 있는 방향으로 쭉 가서 울타리 앞에서 울타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탈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D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결국은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배씨는 하여튼 이 울타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인 총 거리를 뭔가 D로 나눴을 때 그 B가 되도록이면 작았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냥 보이는 이 D를 알았다 그러면 울타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그러면 D만큼 가면 되지만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의 10배 정도만 움직이면 항상 찾을 수 있더라. 아니면 D의 뭐 20배만 움직이면 항상 찾을 수 있더라. 라는 식으로
뭔가 D의 몇 배 이내로 움직여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 몇 배를 가능하면 줄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서 했었던 수용하는 거는 2차원에서 뭔가 하는 건데 얘는 1차원이에요. 그냥 울타리의 왼쪽, 오른쪽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는데 무작정 많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오른쪽 바로 옆에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왼쪽으로 굉장히 멀리 갔다 오면 이 비율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왼쪽으로는 2의 1승, 즉 2만큼 왔다가 없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갈까요? 3만큼? 아니죠. 2의 제곱. 그 전에 이동했던 거리의 2배만큼 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멍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2의 3승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4승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D라는 게 어디쯤 있냐면 뭔가 2의 K 승과 2의 K 플러스 1승 사이에 있다고 봅시다. D가 2의 K 승보다 크고 2의 K 플러스 1승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K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계속 뭔가 왼쪽에서 왔다가 오른쪽으로 2배만큼 이런 식으로 2배씩 거리를 이어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다가 뭔가 오른쪽으로 2의 K승까지 왔다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왼쪽으로는 2의 K 플러스 1승 여기가 2의 K 플러스 1승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와도 당연히 여기는 없겠죠. 다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의 K 플러스 2승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겠죠. 2의 K 플러스 2승이니까 이 D 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바로 이 울타리, 이 구멍 앞에서 저기가 구멍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유레카 하여튼 배시가 이 탈출구를 찾았기 때문에 이 탈출구를 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맨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가서 움직인 거리는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2의 1승만큼 갔다가 오는 거죠. 2배.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2의 2승만큼 갔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 2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왕복이니까 2를 바깥으로 빼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어디까지 가요? 2의 k 플러스 1승까지 왕복 운동을 하고 거기다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2의 k 플러스 2승만큼 가지만 그 구멍 바로 앞에서 이 구멍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D만큼 마지막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1분의 첫 번째 항이 2이고 2에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에 앞에 여기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3승에 2의 k승이 되고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의 3승 곱하기 2의 k승 플러스 d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d는 어떻게 돼요? 2의 k승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2의 3승 곱하기 2의 k승보다는 d가 더 크니까 더 큰 d를 놓고 d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는 빼버리고요. 그러면 부동원은 여전히 성립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9d가 되는 거죠. 이 9D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9D라는 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전에 움직였던 거에 2배씩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2배씩 늘려서 계속 가다 보면 얼마만큼 움직이면 이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9D만큼 움직이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이 좋았으면 D만큼 바로 가서 낭비 없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9D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9D 나누기 D를 하면 9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옵티말한 최적으로 움직인 거리의 9배, 9배 이내만 움직이면 항상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2배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찾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리의 9배 이내만 움직이면 항상 찾을 수 있다. 그런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1차원에서 뭔가 어둠 속에서 서칭을 하는 거고, 앞에서 말했던 거는 2차원에서 서칭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다루는 분야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책 한 권만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 두 명의 연구자들이 쓴 The Theory of Search Games and Rendezvous라는 책인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어둠 속에서 뭔가 육지를 찾거나 아니면 탈출구를 찾는 문제에 좀 더 일반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뭔가 푸는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이고요. 뭐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이런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상에서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라는 게 일종의 지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와 엣지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그 그래프 자체를 안다는 거는 지도를 아는 거죠. 그럼 지도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 또는 내가 찾고 싶은 것들을 지도를 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뚝 떨어져서 어느 곳에 이치해 있다면 지도를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계속 탐험을 해가면서 스스로 지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원하는 계산을 하거나 정보를 찾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기만 하고 조금 읽다 말았는데 뭐 엄청 어려워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과 세 번째 동영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할 문제는 LCA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Lowest Common Ancestor를 찾는 문제로 유명한 문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진트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 U라는 노드와 V라는 노드를 주는 거죠, 입력으로. 그러면 이 U와 V의 공통 조상. 조상은 뭐예요? U에서 뭔가 루트로 올라가는 이 경로 위에 있는 노드들은 전부 다 U의 조상 노드잖아요. V도 마찬가지로 뭔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루트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노드들은 전부 다 조상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드, 이 노드, 이 노드, 이 노드 이 네 개의 노드는 U와 V의 공통된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common ancestor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거, lowest는 이 네 개 중에서 U와 V에 가장 가까운 건 얘잖아요. 얘. 이 노드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U와 V의 LCA를 찾아달라는 게 딱 한 번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또 다른 두 노드의 LCA를 찾아달라, 어떤 또 다른 두 노드의 LCA를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LCA를 찾아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 트리 자료 구조를 미리 적당한 형식의 자료 구조로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질의가 올 때마다 그 질의를 빨리빨리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바로 LCA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앞에서 설명했던 어둠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 그런 전략이 사용되거든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는 비고 n 로그 n 시간 내에 시간과 공간을 미리 투자해서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그 계산된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하나의 두 노드 쌍에 대해서 그 U와 V의 LCA를 얼마에 계산할 수 있냐면 로그 n 시간 내에 항상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